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7, 18 번째 동영상이었잖아요. 보니까 몇 장이죠? 이게 7장인가? 렉틴 파트하고 DNA 8장 까지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7장의 뒷부분이죠. 렉틴. 그래서 요 카보하이드레이트 뒷부분인데요. 요 장이 7장 뒷부분에 제일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8장 DN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잠깐만요. 7장 후반부고 8장 1, 2로 되어 있군요. 렉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바인딩 하는 것은 단백질 인터랙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슈가 코드라고 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도 단백질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카보하이드레이트와 결합하는 것들을 렉틴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렉틴에 포함되는 단백질들이 많은데요. 뭐 제일 흔한 게 인테그린일 것 같아요. 인테그린을 좀 배웠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 렉틴에 대한 또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단백질 인터랙션을 하고 있지만 셀 인터랙션, 그거는 이제 조직과 조직 또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인펙셔스 에이전트,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간의 세균과 호스트의 리셉터 간의 인터랙션도 카보하이드레이트 또는 렉틴하고 인터랙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림프구, 림포사이트들이 어, 내피세포 또는 플레이틀릿하고 인터랙션 할 때 여기는 이제 림파구가 있고 P셀렉틴이라고 있는데요. P라는 게 이제 플레이틀릿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서 P셀렉틴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셀렉틴이 내피세포나 또는 플레이틀릿하고 인터랙션 할 때 림프하고랑 하면서 염증 반응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또는 그 외에 세균 또는 바이러스하고 인터랙션이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인지하는 렉틴이 중요하게 또 대두가 되고, 이제 슈가 코드 또는 이제 이 슈가 코드가 제네틱 코드처럼 유전 물질은 아니지만 어떤 물질하고 인터랙션 또는 레코그니션, 셀 어태치먼트,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제 세포와 세포 간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인트라셀룰러 렉틴, 만노스 수용체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셀 인터랙션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인플루엔자, 요거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전에 나왔을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펙션하고 엔도사이토시스하고 나갈 때, 버딩 아웃해서 나갈 때,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바이러스 파티클 또는 비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리온이 다른 호스트 셀에 어태치먼트를 하려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버딩 아웃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에 시알릭 애시드하고 헤모글루틴이 결합이 되어 있고, 이거를 끊어주는 역할이 뭐냐면 헤모글루틴의 류라미니데이즈거든요. 그래서 류라미니데이즈가 자르고 이 비리온이 이제 탈출해서 빠져나와서 다른 어떤 호스트 셀에 결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 류라미니데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죠? 타미플루죠. 타미플루나 릴렌자 같은 경우는 이 누라미니데이즈의 이니비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디에요?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시알릭 애시드랑 헤모글루틴의 인터랙션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 세포에서 유래된 이 비리온이 다른 세포를 감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조류 바이러스나 뭐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을 때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하는 자가격리도 했었고요. 그건 좀 짧았었어요. 한 3일인가 4일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타미플루를 처리하더라도 붙어있는 상태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를 킬링하거나 프롤리퍼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결합돼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는 그대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면역 반응이 다시 일어나서 제거될 때까지 잠복기 시간이 좀 3일인가 4일이었던 것 같은데 좀 짧았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해서 나중에 복귀하는 걸로. 그나마 그때는 이 타미플루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력이 케미컬 주력이 있어서 그때는 좀 나았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도 없죠. 또 잠복 기간 짧게는 뭐 4일에서 길게는 2주니까 더 자가격리 기간을 크게 이제 길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드럭에 대한 타미플루 또는 릴렌자 뭐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시알리게스트랑. 그래서 이 아날로그로서 개발된 게 이제 타미플루나 릴렌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채팅하기 전에 미리 이런 거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들어온 친구들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들어온 친구들은 오늘 요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미리 감지하고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 후반부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파트예요. 잠깐만요. 자, 베이스 스태킹 앤드 베이스 페어링인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DNA 구조를 볼 때는 힐릭스라고 그러잖아요. 더블 힐릭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베이스와 베이스가 마주보고 있고요. A와 T, G와 C, 물론 하이드로전 본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와 베이스, 그러니까 힐릭스를 할 때 서로 다른 스트랜드 간 말고 한 스트랜드에서의 베이스와 베이스 간의 인터랙션 하이드로포빅 파이 인터랙션이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하고 있고요. 그 아미노애시드와 달리 아미노애시드는 3개 아미노애시드만 280 나노메트에서 흑강도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ATGC 모두 다 흑강도를 다 나타내요. 물론 아덴이 제일 높긴 하죠. 근데 평균 익스틴션 코에피션트가 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몰당 만 정도 된다는 거죠. 평균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게 어, 1, 그러니까 업소번스 260 나노미터에서 1이라는 것은 더블 스트랜드 DNA일 경우는 밀리리터당 50 마이크로라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싱글 스트랜드 DNA는 30 정도 돼요.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 40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준으로 업소번스가 제일 높은 게 뭐냐? 그럼 반대죠. 왜냐하면 업소번스가 낮기 때문에 많은 농도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1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업소번스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싱글 스트랜드 RNA가 아니죠. 잘못 얘기했고요. 싱글 스트랜드 DNA가 제일 높아요. 업소번스가. 이 익스틴션 코에피션트가요. 그리고 싱글 스트랜드 RNA 그리고 더블 스트랜드 DNA 순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싱글 스트랜드 DNA하고 싱글 스트랜드 RNA가 왜 그러냐? 그러면 싱글 스트랜드 DNA는 하나 차이잖아요. 2 프라임 위치에 OH가 있느냐, H가 있느냐. 근데 이게 OH가 있고 없고 따라서 스트랜드가 플렉시빌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 RNA 같은 OH가 있음으로 해서 얘가 자기들 간의 인트라 더블 헬리스가 부분적으로 형성이 돼요. 싱글 스트랜드 DNA는 덜 하고요.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 DNA는 파이 결합도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두 스트랜드 간의 하이드로전 본드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층층이 이게
베이스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다시 말해서 파이 인터랙션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싱글 스트랜드로 더블 스트랜드하고 싱글 스트랜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블 스트랜드 DNA는 두 가닥이 베이스 간의 인터랙션이 파이 결합이 잘 되어 있고요. 싱글 스트랜드 DNA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이게 유치가 돼 있어요. 왜냐면 저쪽에서 다른 스트랜드에서 이 베이스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인터랙션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업소번스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비슷대한 업소번스가. 그러나 더블 스트랜드가 될 때는 자기들끼리 인터랙션이 되면서 빛에 대한 업소번스 260 나노미터죠. 260 나노미터에 대한 흑강도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흑강도의 어떤 아까 세기를 흑강도가 익스틴션 코에피션트 기준으로서 뭐 싱글 스트랜드 DNA, 싱글 스트랜드 RNA, 더블 스트랜드 DNA를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싱글 스트랜드 DNA가 업소번스 제일 높고요. 싱글 스트랜드 RNA, 더블 스트랜드 DNA 순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값이 만약에 각각의 업소번스 1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그때는 더블 스트랜드 DNA라고 내가 샘플을 가지고 있다면 물에 녹아있는 게 1이라는 게 나와서 50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per 밀리리터. 만약에 0.1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그럼 5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의 농도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싱글 스트랜드 DNA는 3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싱글 스트랜드 RNA는 4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이스 스태킹과 베이스 페어링은, 베이스 페어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닥 간의 상보 결합이 되어 있는데, AT는 하이드로전 본드 두 개로 되어 있고요. GC는 세 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베이스 간의 한 스트랜드에서 베이스 간의 인터랙션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업소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 구조하고 업소번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 2학기 때 여러분 실험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업소번스를 재고 직접 계산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업소번스 측정과 함께 농도까지 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릴 계산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는 이제 구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라이보스하고요, 코밸런트 본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단순한 내용이고요. 예, 분자생물학에서 아마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런 내용을 또 언급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업스번스에 대한 내용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DNA 데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룰까 하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트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고요. 자, 데미지가 여러 종류의 DNA 데미지가 있는데요. DNA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자체도, 또는 히스톤과 인터랙션에서 컨덴싱하게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하나 물리적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DNA 데미지 있고, 또 끊임없는 그 DNA를 복구하고자 하는 세포 또는 나름의 어떤 시스템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DNA 데미지는 프로테인 데미지와 다르죠. 바로 유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나는 엔자이매틱 관리 반응, 리액션이 있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반응이 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난 엔자이매틱 리액션, 케미컬 리액션이 뭐 있었냐면 디아미네이션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미노 그룹이 CO 그룹으로 바뀌면서 사이토신이 우라실이 됐었잖아요. 만약 이게 계속 복구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 C가 U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래는 GC하고 돼 있을 건데 U가 되면 결국 한 번만 복제가 됐을 때는 A
U가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AT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GC가 AT로 바뀌면 얼마나 그게 인제 만약 코돈 중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 베이스라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세 번째는 좀 덜하지만요. 그래서 디아미네이션 반응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반응이 뭐냐면 디퓨리네이션이 있었죠. 또는 디피리미딜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럼 뭐냐면 글라이코시드 본드, 여기가 글라이코시드 본드인데요. 라이보즈랑 베이스 간의 글라이코시드 본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퓨리네이션이라는 것은 A와 G가 끊어지는 거죠. 여기 베이스가. 또는 만약에 디퓨리네이션이면 G와 C가 아니지 어, C와 T가 깨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반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묶음으로 묶고요. non-enzymatic reaction이라고 해서 depurination 또는 deamination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이거는 한 묶음으로 묶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베이스에 대한 챌린지는 뭐냐면 UV, 그러니까 physical radiation이죠. 그래서 UV irradiation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피리미딘 다이머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피지컬 에너지였잖아요. 요거는 UV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UV 말고 뭐 감마 이레디에이션 그다음에 방사선이 되겠죠. 방사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 케미컬. 리액티브 케미컬 여기도 두 가지 나누죠. 디아미네이션, 그다음에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이런 케미컬은 우리가 DNA에 결합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카시노젠이라 하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왜냐 DNA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디아미네이션 에이전트는 카시노젠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억시데이티브 데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사하는 과정 중 또는 어떤 철과의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리액티브 옥시전이 만들어지잖아요.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하이드록시 레디컬, 슈퍼옥사이드 레디컬 이런 것들이 DNA에 산화를 일으킴으로 해서 DNA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on-enzymatic reaction, 그 다음 UV, 뭐 physical 에너지죠. 세 번째는 chemical reactive molecule,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RS에 대한 내용들. 각각에 대한 복구 시스템들은 세포 내에 다 존재해 있지만 이런 것들이 DNA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얼마나 또는 노출이 되거나 얼마나 생성되는 것이 이런 복구나 또는 프로텍티브한 어떤 엔자임을 초과할 수 있을 때는 DNA가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1시 40분. 됐네. 딱 적당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뭐 이 메칠레이션에 대한 내용들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DNA 데미징에 대한 내용들 후반부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